네, 저는 21년도에 부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학부 수업으로는 분자생물학하고 일반생물학을 담당하고 있는 임도환이라고 합니다.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세 단어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DNA, RNA, 프로테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, 원래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이라고 하게 되면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생명 현상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,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분자생물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DNA가 RNA로 트랜스크립션 되어지고, 그 다음에 RNA가 프로테인으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배우는 것을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DNA 관련된 실험, 그 다음에 RNA 관련된 실험, 그 다음에 프로테인 관련된 실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DNA, RNA, 프로테인의 어떤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 실험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실험들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취업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, 그럼 대학원을 진학하시거나 아니면 연구 쪽으로 바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쉽게 적응을 해서 바로 실험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게끔 어떤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저희 실험실 인턴으로 왔다든가 하는 경우엔 상당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실험을 다 배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다른 수업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, 제가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자생물학 그 실험 수업은 당연히 조별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 될 테고요. 그 다음에 각 조는 한 4명 정도 구성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실험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각 본인들이 이제 조사를 해온 예비 레포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오늘 실험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저희한테 이제 점검을 받고, 그 다음에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실험 나온 결과를 직접 해석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발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발표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직접 실험도 하고, 그다음 결과에 대한 해석도 하고, 그걸 발표도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고양이를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데리고 왔고요. 그래서 이제 9년, 이제 9살이 됐습니다. 9살 됐고요. 이름은 룽이고요. 그 다음에 벵갈 고양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운동을 좀 잘 안 하고 좀 게을러서 살이 많이 찌긴 했는데 상당히 귀엽고요. 애교도 많고, 네, 그렇습니다. 가리지 않아요. 다 좋아합니다. 근데 최근에는 약간 원래 저희가 습식 사료를 좀 주는데 건사료를 많이 안 먹어보다 보니까 건사료를 마치 간식처럼 되게 좋아해요.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수업을 21년도에 부임을 해서 처음 이제 이 수업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각 조마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일련의 실험들을 쭉 진행하는 것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작년부터는 약간 수업을 좀 바꿨고요. 그래서 이제 모두 각 조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, 보통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그
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마이크로RNA를 발현시킬 수 있는 벡터를 제작을 하고,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발현시켜서 그 기능을 볼 수 있게끔 RNA 수준과 그다음 프로테인 수준에서 그 기능을 볼 수 있는 실험들을 쭉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실험을 잘 못하는데 다음 실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실험에서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게끔, 만약 혹시 앞에 실험을 이제 망치거나 잘 못했을 경우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다른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. BI하고 BT하고 모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생명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 동일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은 둘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.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또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제 BI라고 하게 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생명 현상을 연구를 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어진 거가 될 테고요.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도 보통 실험적으로 다시 증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실험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나온 증명하는 데이터를 뭐 해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 뭐 BT 관련된 거, BI 관련된 것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가 되어진 것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BT하고 BI가 동시에 수행돼서 같이 함께 이뤄서 발표를 한 논문들이 상당히 연구가 많고요. 그래서 둘 다 잘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, 특히 이제 BI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가 아니면 상당히 또 그걸 접할 기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기회 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모든 수업이 다 마찬가지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느냐가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특히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이 아니라 실험 수업인 만큼 얼마나 이제 많은 관심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임해야지만 많은 것들을 이 수업 시간에 배워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조별 실험 수업을 할 때 따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더 실험을 하고 하나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